제시카는 아들 리키를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엄마한테 배워야 하냐고 묻는 아들. 제시카는 뭐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아들을 스쿨버스에 태워보내고 오늘 오후 축구 수업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제시카를 불러 인사를 하는 아들. 집에 돌아온 제시카는 가정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실제 영화 시간으로 3분 3초 만에 괴한이 들이닥칩니다. 다짜고짜 창문을 깨고 총을 들이대는 범인들은 신고를 하려던 가정부를 쏜 뒤 제시카를 그녀의 차에 태워 납치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인적이 없는 낯선 집에 갇히게 된 제시카. 그리고 제시카의 뒤로 전화 하나가 보이네요. 괴한은 다시 들어와서는 뒤에 있던 전화기를 부숴버립니다. 괴한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창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제시카가 좌절하던 그때 부서진 전화기에서 통화음이 들려옵니다. 같은 시각 해변가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전 여친을 못 잊는 찌질. 전 여친을 불러세운 라이언. 그런 라이언에게 절대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전 여친. 그런 여친을 철없이도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이 변했다며 해변가에 여자를 꼬시러 온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 여친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진짜 봉사활동은 전 여친이 하고 있던 것이죠. 전단지 다 돌리고 사무실에서 티셔츠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라이언은 친구에게 전단지를 맡기고 사무실로 향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제시카는 전화기를 고쳐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들리는 제시카의 목소리. 라이언은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라이언에게 제시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10분도 내어줄 수 없냐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묘하게 설득당한 라이언은 딱 10분만 할애하기로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라이언은 경찰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시카가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경찰서 안에서 난동이 일어납니다. 경찰관은 통화를 다 끝내지 못해 라이언에게 대신 4층에 있는 강력반으로 가서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4층으로 올라가던 라이언, 그리고 통화를 하던 제시카가 다급히 전화기를 숨깁니다.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온 괴한은 제시카를 협박하며 현재 남편의 위치를 묻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괴한은 아들을 납치하려고 합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며 화내는 제시카. 그렇게 괴한들은 제시카의 차를 끌고 아들이 있는 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전화로 듣고 있던 라이언은 제시카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괴한들보다 학교에 조금 일찍 도착한 라이언은 아들 리키의 정보를 묻게 됩니다. 인상착의, 이름 등등. 학교를 활보하는 라이언을 학교 보안관이 불러세웁니다. 교무실의 위치를 묻는 라이언. 그리고 수업 종료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라이언은 리키를 찾기 시작합니다. 반지의 제왕 가방을 맨 아이 찾았습니다. 근데 납치되었습니다. 다급한 라이언은 학교 보안관의 차로 괴한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라이언의 핸드폰이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 보안관의 차에서 충전기 대신 총을 발견한 라이언은 겨우 공사 현장을 뚫고 핸드폰 가게로 향하게 됩니다. 다급한 라이언은 새치기에서 충전기를 구하려고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라이언은 차로 달려가서 총을 꺼내온 뒤 번호표 기계에 총을 쏴버립니다. 급하게 충전기를 구한 라이언입니다. 오전에 제시카의 전화를 받았던 형사는 동료 형사에게 납치 사건에 관해 묻지만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무언가 촉이 왔는지 제시카의 집 주소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집에 괴한들과 한패인 여성이 자동 응답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시카의 집을 찾은 형사는 문을 두드리게 되고 집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여자가 나와서 본인이 제시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납치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는데 잘못 온 것 같다며 다시 돌아가는 형사. 형사가 돌아간 뒤 그를 지켜보는 괴한의 허리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제시카에게 물건의 위치를 묻는 괴한,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의 제시카. 그런 제시카에게 창밖을 보라고 합니다. 다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3초를 줄 것이며 자동 응답기에서 나온 위치를 이야기하라는 괴한. 제시카는 몸으로 막아서지만 결국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괴한들은 남편도 납치하기 위해 LA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남편까지 납치하게 되면 모두 다 죽일 것이라며 절망하는 제시카에게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라이언. 갑자기 전화기에서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혼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파란색 포르쉐를 타고 가던 남자와 전화가 연결된 제시카는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선이 생긴 전화를 찾은 라이언은 급하게 차를 돌려세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도중 라이언이 끌고 온 차량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남자의 차와 핸드폰 모두 가지고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한 라이언은 괴한들이 끌고 온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괴한들보다 먼저 남편을 찾기 위해 인상착의를 묻고 레프트 필드로 향하게 됩니다. Blue jeans. He wears blue jeans all the time. A Laker jacket. He had that on this morning.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 라이언은 센스 있게 가져온 권총을 괴한의 자켓에 넣어 놓습니다. 권총이 걸린 괴한은 공항 경찰들에게 제압당하게 되지만 괴한들은 본인들이 경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시카가 알려준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된 라이언은 남자를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전화를 받게 합니다. 한숨 돌렸다고 생각한 라이언.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이 남자는 우리가 찾던 제시카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짜 남편은 괴한들에게 이미 붙잡혔네요. 결국 괴한들에게 끌려가는 남편. 라이언은 다시 차로 가지만 분실 신고가 되어 있던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제시카의 옆에 납치된 남편이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순순히 불어야만 하는 상황. 제시카의 남편은 직접 본인이 가야만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은행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를 듣고 있던 라이언도 은행으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제시카의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경찰들이 이들을 납치하게 된 것일까요? 영화의 끝은 여러분이 확인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태형이었습니다.